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8년 대입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 대입 개편 2028년. 우리가 이제 지금 2023년도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대학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입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이 신학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중요하게 지금 당장 제가 저번에도 찍어서 물론 2024년 지금 고2 되는 학생들의 생계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중1이고 중3이고 고1이고 초6이고 이렇게 지금 어떤 그 바로 윗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위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은 당장 지금 내가 2028년 학년이 안 돼도 대입에서 추구하는 어떤 축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어저께도 또 엊그제도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그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점점 3특하고 12특 내가 없어지고 있고요. 자릿수가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것도 저번에 찍어서 12특, 3특이 왜 어려워지는가. 결국은 자릿수가 없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대의 어떤 국제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우리가 언더우드 다 이제 어떤 3특, 12특하고 물론 다른 트랙이긴 하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3특이나 12특 내에 많이 좀 이렇게 준해서 있었던 그런 시기가 옛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SAT를 자꾸 말씀을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해외고에 다니니까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들이 SAT인데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SAT 점수도 어느 정도 용인이 좀 돼서 이건 대학 갈 때 그 SAT 점수가 한국은 수능이고 또 우리가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점수 또한 안 들어가는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SAT 점수 잘 나온 것이 대학의 이대나 연세대학교 우리가 언더우드 갈 때 내지 말라고 해도 좀 내도 그것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금 5년 전에 또 7년 전에. 근데 아직도 유학원에서는 SAT 점수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또 찍어서 강의를 올려드렸지만 지금 어디 그 연세대학교 2대 언더우드 어디 그 국제학부 전형에서 SAT 점수를 내라 이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 그 해외 학부모님들 또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미국대를 보내기 위해서 영국대를 보내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보내기 위해서 처음 접하는 곳이 유학원이기 때문에 근데 엄격히 말하면 유학원은 학원이 아니고요. 유학원은 그 인력 이렇게 그 매칭해주고 이런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유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선생님 또 제대로 입시 경영이 풍부한 또 한국 입시에 대한 이런 급박한 어떤 고교학점 제도 학종 수식 이런 어떤 그 경험이 많이 없는 예전에 그냥 그렇게 SAT 점수 갖고 당연히 이제 미국 갈 때는 대학 갈 때는 SAT 점수를 준비가 돼야 요즘은 사실은 미국 대학을 갈 때 SAT 점수를 예전보다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상위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좀 정보는 자꾸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강성에 맞춰서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학부모님들하고 또 엊그제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교육부가 대입 개편을 한다. 그러면 2028년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기조가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향이 흘러간다는 것은 지금 나한테 당장은 그 어떤 대입 개편,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이 안 와도 그 조시로 그 어떤 그 계획의 어떤 수정 방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대학을 가던 우리 아이가 내후년에 대학을 가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년 12특례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SAT 이런 거 사실 보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제가 해외고 학부모님들이 유학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시기를 많이 놓치신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28년 교육부 대편 중요한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유지인데 마지막 이제 전문가 토론이 되고 이제 3월 달에 또 4월 달에
내신 절대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입학 최전선에 있는 고등학교 부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 학자들 모여서 이제 또 정책을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자들께서 이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미 했죠. 27일 오후 2시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미래형 대입 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큰 틀의 어떤 그 큰 화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술형 수능. 이제 우리가 논술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어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논술 선생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로 이렇게 이제 3단계의 어떤 발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3번을 바꿔가는데, 언어,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약간의 일관성은 다 있어요. 이제 자기의 관점을 기르고 지금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본인의 것을 찾아서 본인의 장점을 진로 학점, 다시 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개편된 융합 선택 과목에 나의 진로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학교 안에 수업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어떤 생각의 힘, 글을 읽고 서서 하고 말하는 그런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는 개별 정보를 제가 저번에도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개별 정보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파악, 논술은 화자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 그것은 이제 가달락, 나달락, 다달락을 지문을 활용해서 나의 의견은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아주 창의적인 의견보다는 서술자가 이미 짜여놓은 어떤 트랙에서의 나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 정도를 논리적으로 이제 덧붙이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히 의대, 교대, 뭐 사대, 의대, MMA 면접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내가 쌓아올린 생계부의 방향대로 거기서 생계부를 통해서 내가 기른 나의 어떤 시선,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전공에 대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나의 어떤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객관화된 정보 안에서, 객관화된 로직 안에서, 객관화된 우리가 생계부의 틀 안에서 기른 나의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서술자가 요구하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그 어떤 것을 보고 나의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생각을 성장시켜간 과정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나만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특히 이제 앞으로 이 본고사가 부활되면서 이 면접이 굉장히 강화가 됐더니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하니까 대학에서도 뽑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학생이 생계부에 성장된 그 과정이 과연 진실로 이해할 것인가를 보려면 면접을 봐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을 봐야겠죠. 앵무새처럼 의미 없는 걸 그냥 외워서 읊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고사가 면접이 굉장히 부활될 것이고 거기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3단계가 어떤 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능 자체가 개별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빠른 융합적인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융합적인 사고력이 아니라 개별 정보에 대한 사고력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거니까, 이 수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강사들을 보면 큰 회사에 아주 뭐 굉장히 큰 어떤 그 매출을 올리는 인간 강사들이 있죠. 이 강사들은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들을 학생 본인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짜여져 있는 어떤 국영수라고 하는 수능에 대한 이미 그 어떤 그 로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서 알기 쉽게 잘 전달을 하는 강사들이 이제 슈퍼 강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수십억 원의 그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로직과 이런 사고력은 더 이상 현대 세계 세상에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세상에는 이런 로직들은 점점점 쓸모가 없어진다. 이것들은 그냥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은 그런 정보들, 지금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선에서도
어저께 엊그저께 전화 통화하면서 비대면 또 이렇게 우리가 미팅하면서 만났던 해외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 이분들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싶어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본인들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꼭 미국으로 뭐 그렇게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느끼고는 있는데 이 처음에 뭔가를 접했을 때 그 잘못된 정보가 많이 지금 머릿속에 산지돼 있어서 마치 세뇌되고 있다는 듯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크게 무슨 어려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대학을 보낸 학부모님들은 본론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의 세부 전공을 갖고 어떻게 생계보 대체서식에서의 진로 선택 혹은 뭐 고등학교 우리가 검정고시라면 평생교육의 어떤 그 학점론지의 선택을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독창적인 소재를 갖고 어떤 내용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낼까 이거는 이 정도 아시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을 아시는 건데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거 갖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한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그 해외고 학부모님들,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유학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주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의 어떻든 수능은 그 로직 자체가 굉장히 현 시대하고는 앞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자격고사가 된다는 거죠.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 입학처장이 좌장을 맡은 전국대학교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 5인의 대입 실무 전문가들로 주제별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봤는데 이들은 각각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입시판을 또 우리 이 입시의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했던 아이들의 어떤 석차를 혹은 어떤 그 상위 퍼센트를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아이가 이제는 누구냐가 바뀌는 거죠.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제로 보완 방안, 성취평가 확대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래, 개정교육과정과 따른 수능, 개편 방안 재현, 서논수령 대입시도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 발표를 했고요. 자, 이 말씀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듣는 수업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발제를 대학처럼 나의 어떤 그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대학 갈 때 내 전공을 성장시키는 어떤 소재와 메시지가 생계부,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해나간다. 공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영수사가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그동안 교과에서 배웠던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내 방향을 내가 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어떤 의사가 된다고 하면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신경정신과 의사가 왜 되냐? 그 중에서도 그러면 소아들, ADHD나 우울증, 소아들의 그 어떤 그 ADHD 우울증 같은 신경정신 질환을 예방하는 소아 예방 전문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걸로 쭉 과목을 타고 올라가면서 국어 과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일 거고요.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국어 심화 과목에서는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사회 과목에서의 사회 심화 과목이나 선택 과목에서 진로 과목에서 혹은 앞으로의 융합 과목에서는 내가 법의학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사회 과목을 통해서도 이 사회의 범죄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범죄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비단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뭐 경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학과도 마찬가지고 문화 콘텐츠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이는 만큼 이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교학점제인데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본인들이 듣는 과목들도 다를 거고 과목의 난이도들도 다를 거고 그 과목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선생님의 퀄리티, 선생님의 자세,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업의 방향들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찍고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 우리가 참 혼란스럽게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해서 자사고 애들이 다 뒤 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일반고가 더 많이 자사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보면 해외고 검정고시는 이걸 통해서 대학을 못 갈 거다. 아니요.
해외고 검정고시 합쳐서 10% 이상, 이제 해외고에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국제학교에서는 원래부터 우리가 한국 대학을 오기 위한 그런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다가 어떤 사정이 돼서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원래 해외를 나갔을 때는 국내 대학을 보내겠다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어디를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신 건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국내 한국 대학을 준비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국내 대학을 하는 일반고 자사고보다는 인원 자체가 적은 겁니다. 검정고시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학생들이 다 합해서 10%가 넘어간다. 대학에 붙는 확률이 10%가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9년, 내후년이면 20년째가 되는 입학사정관 전문 강사거든요. 근데 사람의 선입관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리는 게, 이렇게 정말 실전에서 매회 19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강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이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점이고,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선입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건 아이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2028학년도가 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지금 우리 한국의 입시가 지금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 바뀌었다가 2028년에 요이 땅에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그 2028학년도까지 바뀌어가는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가 2028학년에 대학을 안 가도, 내년에 가도 내후년에 가도 바뀌는 이 틀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잘 고민하시고 아셔야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다 듣는 것도 다르고 꼴도 다르고 내가 쓰는 레포트도 다르고 프로젝트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으로 얘네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어느 큰 어떤 사이트의 선생이 역사 하나 잘 가르치고 언어 하나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슈퍼 강사가 됐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여러 명을 몰아넣고 선생이 중요해서 아이들의 우상이 되고 스타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선생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 아이들의 성향까지 파악해서 정말로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이제는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선생이 되는 시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2028학년도 어떻게 바뀝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개편이 되고 수능의 로직은 이제 좀 바뀝니다. 그것이 세상을 더 이상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아닌, 지금 세상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 세상은 단편적인 정보들은 넘쳐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갖고 융합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방향들이 다르고 듣는 과목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툴로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내게 할 게 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가는 어떤 열정이 있고, 그 열정 속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나의 시선을 갖출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귀가 얇다는 분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계속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어머니가 이거 했다고 그러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요한 건 지금의 트렌드를 읽어라. 어차피 지금 바뀌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지금 자동차의 트렌드를 읽으면 지금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디젤 자동차만 우리가 요구하고 디젤 자동차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듯이,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게 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문맥의 흐름을, 입시의 대한민국의 흐름을 읽어라. 두 번째는 그걸 읽었으면 거기에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조합하는 능력들이 부족해버리면 계속 아이가 실패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렇다 보면 결국 지금 아마 돌아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떻든 잘 돼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결정적인 그 길목에서 매번 어떤 선택을 했는가? 매번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아이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가? 보시면 아마 결과는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8학년도
대입 전문가 개편 토론을 통해서 바뀌는 두 가지 수능의 앞으로의 자격고사와 또 서술형 수능의 도입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평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고교학점제가 왔다는 거 이것에 대한 평가 방법이 굉장히 이제는 더 전문화되고 대학에서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고사가 우리가 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갖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